지금이라도 집을 사세요. 당장 사세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리고 댓글마다 지금 집 사야 될까요? 내 집 마련은 괜찮습니다. 투기는 안 되지만 내 집 마련은 괜찮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투기가 안 되는 시장은 내 집 마련이 안 되는 시장이에요. 왜? 투기가 안 되는 시장이라는 게 집값이 고점이라는 이야기고, 말 바뀌는 그 권 교수형도 오늘 보니까 집값 정점이다. 23년부터 떨어진다. 정점인데 23년부터 조정 국면. 뭔 소리예요? 정점이면 정점인 거고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지. 고점이고. 어쨌든 지금 고점이란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공급 뭐 당장 들어오는 거 아니라는데. 왜? 공급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이 집 살 때냐? 지금 보면 어때요? 일단은 공시가격 발표됐다. 한 번 더 갑시다. 전국 19%고 안 오른 데가 없죠. 특히 다 대부분 급격히 올랐죠. 급격히 안 오른 데가 어디 있어요? 그나마 서울이 가장 급격히 오르지 않은 거고, 전에 대비해서. 대전 이 정도 제외하고는 다 퍼센테이지 상으로는 급격히 오른 거죠. 작년 대비 안 하고 봤을 때는 전북, 전남, 뭐 제주, 강원 이 정도 많이 안 오른데, 충남 이 정도가 급격히 안 올랐고, 광주 이런데 나머지 지역 대부분 다 급격히 올랐더라.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런 데서 전세 월세와 부추긴다. 공시가 급등하고 세부담 실패, 정부가 부담은 국민이, 부동산 정치약하면서 다음날 바로 3개나 기사를 연이어 올려버린다. 공시가격 올리는 거 이거 잘못된 거야. 무조건. 경제지들은 이야기했지만 건설사한테 돈 받는 비중으로 따지면은 가장 많이 받는 곳들이 어디예요? 경제지들. 그거는 조중농보다 더 많이 받죠. 퍼센테이지로 한 10% 정도 더 받죠. 과거 기사 통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경제지들이 미쳐 날뛰고 있다. 맨날 까는 거 보면은 머니가 붙든가 아니면 경제가 붙든가 이런 데들은 대부분 다 까죠. 뭐만 하면 자본주의 논리 운운하면서 건설사 사주 받은 데나 혹은 정치적으로 하는 데들. 그러니까 성공할 리가 없죠. 그리고 네버 뭐 이런 주요 포털 사이트들에서도 그런 기사들만 띄워준다. 왜겠어요? 포털 사이트는 다를 것 같아요. 하다못해 블로그만 해도 어디 분양합니다. 부동산값 계속 올라요. 카페 뭐 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1주택 보유세 폭탄이라고 그래요. 작년에 뭐 1106만원인데 1928만원 한 80% 정도 뛰었죠. 뭐 여기 뭐 4억 넘게 나오는 데도 있고. 1주택만 가져도 공시가 폭탄. 다들 죽어난다. 죽어요. 1주택자 세금 많이 걷어서 1주택자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다주택자 잡는 데는 그래서 집값 올려서 1주택자들한테 세금 많이 뜯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막 이렇게 는다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공시가 6억 이하면은 이들은 감면해준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그게 92.1%예요. 1주택자 중에서 8% 세금 올리는 것만 맨날 띄우지 92% 세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다뤄주지 않죠. 언론에서. 자, 100명 중에서 8명은 세금 폭탄을 맞고 92명 진짜 세금 폭탄 맞을 정도면은 종부세를 낼 정도의 고가의 아파트를 살아야 되죠. 그럼 8%가 세금이 늘고 92% 공시가 6억 이하의 저렴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거 그러면은 세금 뜯어가지고 뭐 하려는 그런 목적인가요? 딱 봐도 여론을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공시가 안 내는 사람들까지도 세금 폭탄, 정부가 난리치고 있다. 우리 집도 세금 폭탄이겠지. 안 좋은 반대되는 여론 만들어내고 있을 뿐인 거죠. 자, 보면 어때요? 공시가격 6천만원 이하다 라고 할 경우 0.1%, 그리고 6천에서 1억 5천 0.15%, 0.25%, 0.4%였는데 각각 0.05%포인트씩 다 내렸죠. 이게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표로 다 설명해주고 있죠. 시세 한 1.4억 정도 아파트 얼마나 줄어요? 3만원 줄어줍니다. 어차피 15만원 냈는데 12만원으로 줄죠. 2.6억 5만 4천원 줄죠. 6.6억 정도 101만원에서 93만원으로 8만원 정도 떨어진다. 누가 늘어요? 근데 늘어나는 애들은 장난 아닌데요. 7.6억만 돼도 37만원 늘고, 9.9억 같은 경우는 53만원 늘고, 130만원, 224만원, 446만원, 916만원. 아, 세금 많이 뜯어가려는 거 아니에요. 요게 8%다. 여기가 92%고 크게 차이 없겠죠. 걷어가는 세금 증세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부자세 많이 때리고 서민 부담 던다. 이게 이번 공시가격 발표의 핵심이죠. 그런데 맨날 죽어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1주택자들 죽는다 만들고 있죠. 세입자들 죽는다 만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주택 구입 부담지수는 12년 만에 최고다. 주택 구입 부담지수 뭐예요? 현재 시세에다가 금리 적용해가지고 지금 뭐 한 달에 나가는 이자, 이게 내가 버는 소득 대비 얼마나 부담이 되냐. 저금리라면서요. 근데 최고치 찍고 있죠. 그 다음에 주택 구입 물량 지수가 뭐냐. 중위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32.5였는데 6.2까지 떨어졌어요. 5분의 1 토막. 살 수가 없죠. 사는 사람, 이게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주택 구입 물량 지수 자체가 수요가 줄었다는 거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산 사람들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어느 정도로? 리먼급으로. 그리고 이거는 리먼 이상이죠. 그런데도 집값은 계속 오른다. 지금 집 사세요.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니들이 살 수 있는 물량 없을 정도로 집값은 엄청나게 비싸지만 사세요. 맨날 수요 공급 이야기하죠. 이게 수요예요. 이게 수요. 맨날 공급만 가지고 갖다 붙이고, 수요는 맨날 서울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아파트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그게 수요예요? 아파트 살고 싶고 지금 집값에 살 수 있고 그 가격에도 불구하고 사고 싶은 사람, 이게 수요죠. 수요가 있어요 지금? 수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맨날 수요 공급 운운하면서 수요가 없는데, 그 다음에 또 이거 오르니까 뭐라 그래요? 보유세 급등 우려다. 집값 오른 만큼 내야 된다.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월급은 1%도 안 오르는데 세금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월급은 1%도 안 오르는데 집값이 왜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이게 문제였죠. 그 상황에서 빚내서 집 살 상황이 아닌데 그 사이에 막 영끌하고 패닉바잉 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사세요. 이 말에 낚여서 산다.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내가 왜 부자세를 내는지 모르겠다. 지금 종부세 기준을 높여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집값 기준이 그렇게 생겨버려요. 종부세, 내가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내가 왜 부자세를 내야 되냐? 종부세 낼 정도 사람이면은 그냥 집 아니죠. 살면서 찐 집값 때문에 매년 불어나는 걸 내기는 힘들다. 맨날 팔 때 몇 억든 이익 본 거에 기꺼이 내겠지만, 자, 첫 번째, 그동안 싸게 냈더니 지금 오른 게 엄청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 양도세는 기꺼이 내겠다는 소리예요? 양도세 낮추려면 맨날 이 기사 뭐예요? 그 다음에 그동안 싸게 냈다는 거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죠. 첫 번째는 종부세율. 이번에만 종부세율이 높이 올라간 거지 그 전까지 종부세율 굉장히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었죠. 두 번째는 뭐예요? 공시가격. 미국 같은 데 가봐요. 공시가격으로 하나, 시세로 하나. 그러니까 당연히 공시가격이라는 거, 공시가격 현실화율 70%예요. 그러면은 30%만큼 세금 감면해주고 있는 거죠. 거기다 공정가액 비율 들어가고 있죠. 90%죠. 10% 감면해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걸 정상화하고 있었더니 그동안 혜택 받은 것을 왜 내 혜택 뺏어가냐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밖에 더 되냐. 그러면 얼마나 세금 내라는 거야. 아니,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이 줄어든다니까요. 세금 부담이 심해져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떨어지고 나서 상한선이 생긴다. 그 이상 올라가면 세금 많이 내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 선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내는 것만큼 세금 안 내고 예전에 그냥 세금 적게 내던 어느 정도 내던 그 정도 수준까지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은 세금 문제는 일단 덜어지고 그 다음에 내 집 마련할 때 문제가 그렇게 커지지 않고 투기도 그렇게 마구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죠. 대출금리 계속 오르고 있죠. 말할 것도 없죠. 신규 취급액 기준 거의 5월 수준 넘었고 4월 수준 다 따라갔죠. 대출금리 1%포인트만 오르면 영끌 B2 비상인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잠깐 주춤했다 하고 있지만 이미 국채금리 2.1% 넘었죠. 미국도 1.6% 넘었고. 앞으로 금리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자 증액 규모 얼마나 늘어나요? 5분이 장난 아니죠. 누가 죽어요? 1분이 별로, 5분이 4분이 이런 자산에 투자 많이 한 사람들, 자산에 돈 많이 쓴 사람들, 빚내가지고 자산시장 거품 끼어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이 내는데 영끌 B2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자, 거기다가 지금 PE 부양자 보유세도 걱정인데 건보료까지 분통. 아니 아까 92%는 떨어진다니까? 8% 분통만 가지고 8%의 사람만 맨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언론은. 왜? 92%는 쉽게 말하면 저들 언론에 따지면 자기네들한테 돈 안 되는 개돼지들이니까. 그러니까 요 기득권 8%의 입장만 계속 분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공시가격이 15억이에요. 15억 주택도 아니고 공시가격이 15억 넘기면 건보료를 내야 된다. 15억짜리 투기 들어가고 하고 있는데 안 내고 있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건보료는 왜 내요? 혜택 받으려고. 그런데 돈 버는 사람들도 다 뭐예요? 세대주한테 다 빌붙어 있다. 돈 버는 것도 숨겨가면서. 그렇죠? 임대사업자들 임대사업 해가지고 전세 막 여러 채 놨는데 건보료 안 내고 있었죠. 그래서 전세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서민들 죽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건보료 내줘야죠. 당연히. 소득 내가지고 불로소득 올린 사람들은 건보료 안 내고 있고 근로소득 올린 사람들은 건보료 착실하게 내고 있으면 그것만큼 불공정한 사회가 어딨냐. 자, 결론. 공시가격 폭등. 그렇지만 대부분 92%의 서민들은 감면된 경우가 많죠. 퍼센테이지 상으로. 그런데 공시가격 폭등했다. 이걸 가지고 8%의 기득권 고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만 죽는다고 매번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 말에 따르면은 아니 1주택 지금 세금 폭탄이에요. 왜 사요? 안 사면 되지. 세입자한테 종가한대요. 매물이 늘어나는데?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 살 때 아니라는 거죠. 자, 결국 죽는 소리가 나온다는 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죽는 소리 나올 때마다 떨어졌었죠. 9.13 때 같은 경우 12, 16대 떨어진다고 죽는 소리 냈었는데 20대 국회에서 반대해서 통과 못했죠. 그리고 이번에 7.10 때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죠. 계속 지금 죽는 소리 나온다는 얘기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너무 힘들어졌고 주택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은 너무나도 줄었다. 그렇다면은 이게 비정상적인 시장이고, 비정상적인 시장이라는 건 거품이 꼈다는 거고, 그 거품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거품이 가득 낀 지금 자꾸 사라고 하느냐. 지금 집 살 때예요? 집 사면 답이 있어요? 금리 올라가고 세금 올라가죠. 버틸 수 있어요? 영끌에서? 그런데도 지금 집 사지 않으면 안 된다, 당장 집 사야 된다, 내 집 마련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최대한 크게 차익을 남기고 그 폭탄을 대신 떠안아주는 답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 라는 점을 명심해 두셔야 되겠죠.